자, 어제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해서 했었고요. 이 표현이 간단한 표현이라 좀만 이해하면 금방 문제가 그냥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이해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표현법 요걸로 가야 돼. 이 표현법으로 가야 됩니다. 이 표현법으로 가야 돼. 뭐 95%, 99%는 요것만 집어넣으면 된다겠지. 요 식으로 가가지고 얘를 보통 M으로 많이 작성하죠. X바하고 M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M은 모평균, X바는 표본 평균. 알아먹었어? 못 알아먹었잖아. 쟤를 위해서, 얘를 위해서 거까지만, 그놈만 설명해 줄게. 거까지만. 저이씨. 다 모르더라도, 다 모르더라도, 자, 우리는 요 모 집단이 있어. 모 집단의 변수를 x를 씁니다. 그 전까지 했던 확률 분포, 자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자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확률 분포라고 부른다 이거지. 자,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것을 확률 분포라고 부른다고. 자료를 정리를 해놨다. 그걸 확률 분포라고 말하고, 그 자료의 이름은 있을 것이고 확률로 정리를 해놨다 이거야. 엄마인지 알겠지? 확률로 정리를 해놨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요놈의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거라고. 그놈을 우리는 EX라고 작성합니다. 근데 이 모집단이 사이즈가 너무 커.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면 다 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됐어요?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샘플을 뜯는다고. 샘플, 표본이라고 하죠. 표본. 요놈 샘플만 뜯어가지고 평균을 구합니다. 그 표본 평균이라고 말을 하고 그걸 우리는 X바라고 작성을 합니다. 표본 평균, X바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할 거야? 전체 집단의 평균을 예측을 할 거야. 그거를 우리는 통계적 추정이라고 말한다고. X바를 이용해서 M을 추정한다. 모평균을 알아내겠다 이 말이지. 실제 알아내는 게 아니고 구간이 설정이 됩니다. 평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있다 라고 우리는 추정을 한다 이 말이 되겠지. 엄마는 알겠니? 너 대선 봤냐 안 봤냐? 대선 봤니? 대선 보면 마지막에 처음에 뭐냐, 우리가 제일 중요한 데고 투표를 하고 딱 6시가 땡 치잖아. 6시 땡 치면 그 요즘 방송국이 3사가 통일하고 3사는 통일했고 JTBC가 따로 했는데 예전에는 JTBC가 그전 대선을 맞췄는데 이번에는 3사 출구가 맞췄어. 좀 확률적 뭐냐면 좀 정확도 면에서. 왜냐면 인원수 조사하는 게 달라. 표본 자체가 사이즈가 달라.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평균에 우리가 더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그거 보면은 뭐라 나오냐면 딱 6자 딱 뜨면 출구조사에서 표가 딱 뜬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뜨냐면 이런 식으로 안 뜨지. 1번 선수 55%, 2번 선수 45% 이렇게 안 떠. 그러면 그건 점쟁이지. 출구조사만 했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명이 투표를 한다고 보면 한 10만 명 정도만 조사하면 20만 명 정확히 모르겠네. 한 10만 명이라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55%, 45%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55%라고 말하지 않고 51%에서 57%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다음에 42%에서 51% 이렇게 말하는 식의 약간 겹쳐는 있을 수 있어. 물론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엄마는 알겠어? 이런 정도로 나오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범위로 나오게 돼 있어. 자, 55%는 뭐 하는 내용이야? 지금 현재 1번 선수가 될 퍼센트를 얘기하고 있지. 이게 비율이야, 비율. 전체에 대해서 1번 선수가 될 비율이 55%다 이 말이야. 몇 프로부터 몇 프로까지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니? 사실 그 표본을 조사했으면 비율이 나와 있을 거야. 조사를 했으면 내가 10만 명 중에 몇만이 5만 5천
10만 명 중에 5만 5천이라는 비율이 있었을 거야, 원래. 이게 1번 선수가 될 확률이 55%라는 비율이 있었을 거야. 이해되니? 요게 표본 비율이 되는 거야, 이제. 뭐뭐에 대한 어떠한 이 확률이 일어날 사건이야. 얘가 당선될 사건이 있을 거 아니고 그 사건이 일어날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야. 비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따지면 OX 문제야. 되냐 안 되냐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 이항분포의 확률이 일어날 횟수적인 생각이지. 이 사건이 일어났다. 몇 번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요것만 보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게 표본 비율이라는 거야. 그러면 전체 집단의 비율이 뭐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실제로 이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에? 뭐 53%로 53%로 될 수 있어. 에? 그게 모 비율이야. 전체 집단에 갖고 있는 비율 53%. 근데 표본 비율을 구해 보니까 55%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이게 표본 비율. 마찬가지로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 비율을 예측하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해돼서? 엄마 이해됐지?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당첨이 될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래서 표본을 뜯어보면 그것이 표본을 가지고 당선이 됐다 안 됐다는 어떤 비율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표본 비율. 원래 모 비율. 뭔 말인지 알겠니? 그전하고 약간 달라진 것은 그전은 뭐에 대한 OX의 문제가 아니었고 어떤 자료에 대한 확률들이 있었단 말이지. 확률의 분포가 있었단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은 뭘로만 따질 거야? 비율적인 내용만 따지겠다 이 말이야 이제. 그게 이제 모 비율, 표본 비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좀 읽어줄게요. 네? 모 집단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사건에 대한 비율이야. 어떤 특성이라는 것은 뭔가 있겠지. 주제가 있겠지. 뭔가 주제가 있겠지. 어떤 특성. 당선이 됐다. 안 됐다. 이런 느낌이 제일 편해요, 우리가. 당선이 될 사건이라고. 그를 대한 비율을 고려를 할 때 이 비율을 그 사건에 대한 모 비율이라고 하고 그를 기호로 스몰 p라고 작성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p자입니다.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이 p가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야. 그 전에 변수는 뭐였어? 라지 x를 썼었지. 이제는 그 변수가 뭘로 바뀌었다? 스몰 p로 바뀌었다 이거지. 비율만 갖고 얘기하겠다 이거지. 이게 편해 따지고 보면. 네? 그 전에 x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가지고 그 평균을 가지고 확률로 넘어갔잖아. 그러잖아. 어떤 라지 x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서 그 분포를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확률을 구했다 이 말이잖아. 근데 얘는 대놓고 처음부터 확률로 얘기를 해버린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제 그래서 모 집단에서 두 번째 문장이야. 이미 추출한 표본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사건에 대한 비율을 고려를 할 때 이 비율을 그 사건에 대한 표본 비율이라 한다고. 모 집단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되냐 안 되냐의 비율, 됐다의 비율을 p라고 적성하고 표본 비율을 p 그것을 해시라고 읽어요. p의 모자에 p 해시라고 나타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p 이렇게 생겼어요. 바가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은 기호화 시켰던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 3번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3번이라는 것은 크기가 n인 표본에서 어떤 특성을 갖는 사건이 일어날 횟수. 이게 실제 내가 표본을 뜯었을 거 아니야. 표본을 뜯으면 뭐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특성 100명 중에 1번을 찍은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 횟수를 x라 한다고. 100명 중에 55명이 찍었다 이 말이야. 되니? 걔를 확률 변수 x라 하면 1번 찍은 놈들 물었더니 55명이 찍었다 이 말이야. 그걸 x라 하면 그 사건에 대한 표본 비율은 당연히 뭐로 나눠?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야겠지. 표본의 크기가 100개면 100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되니? 그거를 우리는 PS로 쓰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넘어가는 거야. 이 x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변수고 얘를 표본의 크기로 나눠버리면 표본 비율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뭔만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다시 이 x가 조금 전하고는 달라. 자, 이 x라는 것은 어떠한 성질, 어떠한 특징, 인기는 게 1번을 뽑은 애들 이런 말이야. 1번을 뽑을 애들 이런 말이지. 또 다른 말로 만약에 려한이가 그 축구 경기를 했어. 승부차기를 했어. 그러지? 100번을 쐈단 말이야. 그러면 들어갈 횟수가 있겠지. 이해되니? 100번에서 몇 번 들어갔냐가 x라고. 이해되지? 근데 모집단이 보통 x를 썼었지. 지금 모집단이 x가 아니야. 이 x란 말은 이거의 성격을 갖는 성공한 횟수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x의 의미만 달라졌다 이 말이야 지금. 그 전에 썼던 x는 어떤 x? 모집단에 대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게 x였고 우리는 뭐라고? 어떤 놈? 표본에 들어있는 놈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야. 사건이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다. 어떤 느낌? 이항분포라고. 이항분포. n의 독립시행에서 일어날 사건 A가 일어날 횟수가 변수가 됐잖아. 그걸 x로 놨단 말이야.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 x가. 단 얘는 모집단이 x가 아니라 어떤 집단이 x냐면 표본 집단이 거기서 그 사건이 일어날 횟수가 x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n분의 x가 뭐가 된다? p 해시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모집단 P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비율을 P 해시라고 할 때 표본 비율에 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겠지? 요거에 뭐가 있을 거야? 평균이 있을 거야. 요놈의 평균. P햇이 있을 거야. P햇은 이 P햇은 n분의 x 이래 되겠지? P햇이 이거니까 변수가 이거. 자, P햇이 변수가 이거라는 사실이 이게 꽤 중요한 사실이야. 요것만 알면 밑에 있는 식이 왜 저렇게 나왔는지 구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 x라는 변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에 그 알고 있는 변수를 가지고 P햇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넘어가는 거라고 해. 얘는 뭐가 됩니까? n분의 1에 2x가 되겠죠. 됐습니까? 2x. 이항 정리해서 x가 여기다 쓰면 되겠네. 자, 일어날 횟수가 변수니까 우리가 이항 정리해서 뭐라고? x란 변수가 이항 정리 np를 따르고 있었죠. 자, 이 표현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쓰면 이항 정리구나 생각이 드는 거지. 굳이 말 안 해도 이 b가 이항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b. 그래서 요놈의 평균이 뭐였어? np였죠. 요놈의 분산이 뭐였어? 송민, 분산이 뭐였어? 모르구나. 미안하다. 통계 쪽이구나. 통계 쪽에는 이 양분이 npq입니다. 여기 n은 이런 총 횟수에 n은 총 횟수에 p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었지. q는 여사건 확률이고 1-p. 얘를 계산했더니 이놈이 뭐가 됐다? p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p햇은 뭐야?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과 똑같다 이 말이야.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과 똑같았다 이 말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았다. 됐니?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과 똑같다. 문장을 연습해 보면 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똑같다.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과 똑같다.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돼? 이 언어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VPS는 Vn분의 X가 될 것이고 민성아 이거 어떻게 되니? 이것도 모르구나. 통계 쪽이구나. 미안하다. 나는 확률 쪽이 나온 줄 알았어. 요거 변수 바꾼 거에 얘는 어떻게 바뀌어? 분산은 이건 중학교 때도 했는데 n제곱분의 1 vx가 되겠죠. n제곱분의 1 vx. 이 vx가 뭐였어 우리가? npq였잖아. 그럼 얘는 n분의 pq가 되겠지. 자, 우리는 분산을 이렇게 적어서 분산을 어떻게 적었어? 이렇게 적었지. 됐니?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변수가 누구야 지금? 여기 변수가 누구지? 변수가 누구야? 그 전에 우리가 통계적 추정할 때 변수가 뭐였어? 표본 평균이 변수였지. 표본 평균 x바가 분포를 따랐지. 여기 변수가 누구야? 표본 비율이 변수야. 표본 평균이 변수. 여기는 표본 비율이 변수. 똑같은 말이야. 표본 평균, 표본 비율. 이해되니? 샘플 뜯어서 평균 낸 게 샘플 뜯어서 평균을 내놓은 게 표본 평균이잖아. 샘플 뜯어가지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됐니? 갖고 있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표본 비율.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문제가 훨씬 단순화됐어.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성격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지. 됐냐 안 됐냐의 성격만 있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렇게 되면 우리는 P-이라는 문자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따르겠어? 이 P는 P를 따른다 이 말이 되겠지. P를 따르고 n분의 PQ의 제곱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평균 분산 m 시그마 제곱. 이제는 정규분포 따르니까 우리는 요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갈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머지 내용이 똑같아. 이제 그 전에 내용하고 똑같아. 정규분포 그 다음에 통계적 추정 쪽에 있었던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그대로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쓰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돼? 자, 요거의 내용을 정리를 잘 해놓으면 다음에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음에 혹시 문제 풀 때는 여기 선생님이 서론을 잡아야 되잖아요. 표본 비율이 뭐고 요게 중요하다고. 뭔지 알아야 써먹지. 왜 그러냐면 문장을 읽었는데 뭔 말인지를 모른다고. 표본 비율, 모 비율. 됐니? 표본 비율의 분포. 표본 비율의 분포. 모 비율. M이라 썼었잖아. 모 평균, 모 비율.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산. 분산이 왜 이렇게 됐다? 변수 자체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P이 뭐라고? 여기서 P는 표본의 크기하고 샘플의 X라는 변수가 뭐라고?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 O를 선택한 인원들이라고. 성공한 횟수라고.
총 횟수 중에. 총 횟수라는 것은 샘플의 총 횟수야. 어? 요 놈을 가지고 얘를 PS 대신에 요걸 넣어가지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했더니 지금 요러한 식이 나왔다. 그것은 이항 분포에 있는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비율을 표현했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이제 외우게 될 것이고 왜 이렇게 된지만 이해하고 외우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용해서 통계적 추정과 똑같은 풀이 방법이 내용이 그대로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그럼 첫 번째는 피엣의 의미부터 이해하는 게 좋겠지. 첫 번째는 피엣의 의미부터 이해하는 게 좋겠죠. 자, 모 비율 나오면 우리는 뭐라 쓸 거야? P라 쓸 거야. 이미 추출한 크기가 있고요. 표본 비율 피엣의 표준 편차가 0.03이래요. 피엣의 표준 편차가 0.03이래요. 피엣의 표준 편차야. V 피엣의 표준 편차의 제곱 되니 얘는 뭐야? 0.03의 제곱 이래 되겠죠? 얘는 어떻게 계산했다고? 얘는 어떻게 계산해? V n분의 어떻게 써야 되지? V n분의 x로 계산했다고요? 되니? V n분의 vx는 뭐야? n 제곱분의 1 vx가 됐단 소리고. 자, vx는 npq라고요. npq라고 해. 됐어? 그래서 얘는 뭐가 돼? n분의 pq라고. 여기까지 되니 지금? 여기서 p는 얼마나 나왔어? 0.1이 나왔고 q는 0.9가 되겠지. 0.1 곱하기 0.9 n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은 0.03 00000003 얼마야? 만분의 3인가요? 얘는 100분의 9 이렇게 된가요? 없어지고 해서 300 뭐야? 300이 뭐야? 뭐 잘못됐어? 오케이. 민성이 한 건 했어. 만분의 9. 그래서 100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자, 문장을 읽는데 뭐가 힘든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문장을 읽는데 뭐가 힘든지를 이해를 해야 돼. 제일 힘든 게 문자야. 문자의 뜻. 문자의 뜻만 연결을 잘 시켜놓으면 풀이는 나중에는 쉬울 거라고 지금. 뭐 지금 계산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좀 외워서 쓸 거야. 어느 정도는. 공식을 지금 선생님은 이건 보여준 거고. 나중에는 분산이 이렇게 된 걸 외웠잖아. 표준편차가 이렇게 된 걸 외웠어. 그럼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 들어가는 이 문자의 의미만 이해를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어느 지역의 주민 중에서 혈액형 O형인 주민의 비율은 64%. 어떤 지역 주민의 O형이 64%. 거짓말인데 O형은 64% 아닌데 순수 혈통인데 A형이 한 64% 될 수 있는데 A형 손 A 누구는 O형 우어 둘이 쌍둥이네. 너는 B형 좋았어. 오씨 비좀 40%네. A형이 보면 한 50% 되던데 거의. O형이 순수 혈통이라 한 퍼센트가 한 20% 30% 20% 정도밖에 안 나와. A형이 제일 많은 것 같아. 그 이유는 모르겠어. 이 진화가 좀 뭐야? 그걸 뭐라 하지? 우성? 외국에 많을걸요? 외국에 O형이 외국에 많아? 왜 그러지? 좀 저희 나라가 A형이 많을걸요? 우리나라 A형이 많아. 물어보면 A형이 왜 많냐 이거지. 그럼 그쪽에 계속 정착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너는 A야, AA야, AO야?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엄마 아빠 소리는 A거든요. 그러면 AA 가능성이 높네. A O일 수도 있죠. 일 수 있지. 형제 중 O형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형제 중에 O형이 없으면 이런 형제 몇 명이냐? 누나 한 명 있어요. 그래요. 누나도 A형.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이 AO, AO가 아니라 AO, AA일 수도 있어. AA, AA일 수도 있고. 너의 소심함을 보면 알 수 있죠. 민성이는 A형. 내가 봤을 때 거의 트리플 A. 그래 안 그래? 모르겠어. 형제 있어? 뭔 형이야? 봐봐. 트리플 A라니까. 아는 게 없어. 자, 그래서 주민의 비율은 64% 나오면 여기다가 뭘 쓸 거야? P라고 쓰라고 이렇게. 이게 모 비율이야. 모 비율. 이 지역의 주민 100명을 이미 추출했어. 아, 얘가 표본의 크기 샘플 뜯었어. 혈액형 O형 주민이 P8이라고 합니다. 됐니? P8의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평균은 P라고 해. 평균은 P. 분산은 자, 표준 편차를 바로 구해 볼까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가 된다 이거죠. 루트가 밖으로 가야지. 그러면은 n 나왔고 p 나왔으니까 q 나왔으니까 그냥 작성만 하면 되겠네. 그죠? 자, 얘는 했습니다 지금. 모 비율의 분포가 지금 이제 이러한 분포를 따르겠죠? 이러한 분포를 따르겠지? 그럼 요놈을 뭐 할 거야? 얘를 뭐 시킬 거야? 표준화를 시키겠지. 얘를 표준화 시킬 거 아니야 이렇게. 왜 표준화 시키지? 표준화 시키는 이유가 뭐라 했어? 계산하려고. 이게 지가 원래 뭐 했어? 우리가 원래 지가 뭐 했어? 지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거였잖아요. 그럼 요거에다가 우리는 g한테 여기 이 식의 시그마, 이 식의 변수, 이 식의 m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해되지? 이 식의 시그마는 어디 있어? 요 식의 시그마는 루트 n분의 pq가 되겠죠. 이 식의 변수 x, 이 식의 변수 x는 변수였잖아. 이 식의 변수는 누구야? p시죠. 이 식의 m은 뭐야? 이 식의 m p 이렇게 될 거라고. 뭐가 힘든지 이해를 해야 돼. 용어, 문자 요것만 이해하면 돼. 알겠니? 그래서 요 식이 그대로 보면 표준화된 식이 요 식의 의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식이 어렵게 보이면 안 되고 이게 어렵다는 것은 이 문자가 도대체 뭔지를 모른다는 소리야. 그럼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이 문자가 도대체 뭔지만 계속 연결을 시키고 표본 비율의 뜻, 표본 비율의 평균 뜻, 모 비율의 뜻 이런 뜻을 그 전에 추정할 때 표본 평균, 모 평균 요놈을 연결을 시켜서 연결을 시키면 우리는 충분히 풀 수 있다 이거지. 헷갈린 이유가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비율의 평균. 됐지? 모 평균, 모 비율. 됐지?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이야. 이름이 약간 달라졌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 이해되니? 뭐만 헷갈린지는 알겠니? 그러면 하나 풀어볼게요. 자, 어느 지역 고등학생 20%가 하루 평균 30통 이상의 문자 메시지. 20%가 평균 하루 30통 이런 씨. 스팸을 이렇게 많이 받는 거야? 이상한 게임을 하니까 스팸이 많이 들어오는 거지. 20%가 하루 평균 30통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됐어요?
이 지역 고등학생 이미 추출한 100명 중 30통 이상의 문자 메시지. 지금 변수가 뭐야? x가 뭐야? 우리가 하자는 게 뭐야 지금? 하자는 게 뭐야? 하루 30통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걔를 뭐 비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엄만 여기서 이게 그러면 20%가 의미하는 건 뭐야? 모비율 30통 이상을 보내는 놈들. 그러지? 20%가 뭐가 된다? 모비율 이렇게 된다고. P. 이 지역의 고등학생 중 임의로 추출한 100명 N. 하루 30통 이상의 문자를 보낸 비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학생의 비율 뭐야? 무슨 비율? 표본 비율.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P 표본 비율의 분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표본 비율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모 비율 P 자리 대신에 0.2 얘는 뭐야? 루트 n분의 pq 루트 n분의 pq 제곱 계산하면 16, 4 100분의 4네요. 100분의 4의 제곱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구하라? 평균을 확률을 구하시오. 확률은 얼마가? 16% 0.16부터 P햇이 26 0.26까지 구하시오 이 말이잖아. 되니? 자, 이제 계산법이 똑같아요. 그 전에 이것이 지금 이거 얼마였지? 아까 좀 전에 0.04였나요? 0.04의 제곱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0.2가 평균이고 0.04가 표준 편차. 그럼 얘는 얼마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느냐? 얼마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느냐? 0.2 얼마 표준 편차. 그럼 얘는 한 칸. 시그마 한 칸. 얘는 시그마 한 칸 반.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계산법은 똑같아 이제. 계산법이 똑같다고 해. 정규분포. 그래서 표준화식을 집어넣게 되면 요놈이 마이너스 1부터 g가 1.5까지 떨어진다 이거지. 표준화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시그마 0.04분의 0.16 빼기 0.2 0.16짜리에 0.26 집어넣으면 오른쪽식 됐니? 표준화식이고요. 소수령 적으면 요 식을 꼭 적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중요한 사실이니까요. 이거 적고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요거는 뭐 어쩌고 1 쓰고 어쩌고 요건 안 써도 될 것 같아. 내가 봐. 그냥 바로 계산해도 될 것 같아. 얘는 0.3413하고 1.5 0.4332를 더하면 된다. 민성이 모르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민성아. 얘가 0이야. 오른쪽과 왼쪽이 대칭적이야. 이 음수가 나오면 0-1부터 0까지는 0부터 1까지와 똑같은 거야. 요 숫자는 0부터 1까지, 0부터 1.5까지 이 넓이를 구해놨단 소리야. 할 수 있겠지? 우리는 할 수 있잖아 이제. 이해되니? 뭐가 똑같아진 거야? 정규분포 쪽하고 똑같았다 이거지. 정규분포의 추정하고 똑같은 내용이 됐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이거지. 실내 구간도 지금 똑같습니다. 자, 뭐를 가지고?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 비율을 우리는 예측을 하겠다 이거지.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 비율을 예측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원래 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원래 여가 m이 들어갔고 여가 x바가 들어갔고 여기가 빼기 1.96은 신뢰도 상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 표준 편차가 들어갔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대신 시그마 바를 계산했더니 루트 n분의 시그마였다 이 말이야. 그냥 요놈 자리에 그냥 시그마 바를 그냥 적어도 관계는 없겠지. 됐니? 그럼 모 비율로 가면 이제 뭐 하게? 모 비율을 구하는데 표본 비율을 가지고 구한다 이 말이야. 1.96은 어차피 신뢰도 상수니까 신뢰도 95%, 99% 똑같은 말이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 표준 편차만 들어가면 되지.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PQ가 들어가면 되겠다 이거지. 이게 좀 다르네. PQ가 안 들어갔고 P햇이 들어갔네. 똑같이. 표본 평균도 마찬가지로 하자. 표준 편차가 있다고 했잖아. 표본을 뜯어서 표준 편차를 실은 모 집단에 표준 편차를 우리는 구할 수가 없어. 근데 표본 집단에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대지. 그게 표준 편차였지. 그러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산을 구할 때, 그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우리는 뭘 이용할 거야? P 대신에 P햇을 이용할 거다 이거야. 원래는 PQ가 들어가야 돼. 없잖아. 그래서 그냥 누구를 이용한다고? PQ를 이용해서 구한다고. P햇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P햇, Q햇을 이용해. Q햇은 1-P햇.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표본 비율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이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원래 내가 PQ가 들어가야 되는데 P햇이 들어가는 이유만 이해하면 되겠지. 그니? 모 비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표본 비율을 가지고 그냥 사용을 했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는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되니? 자, 하나만 어제 시험 문제 중에 비슷한 문제를 하나 내가 여기 있네요. 자, A 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 자, 몸무게가 뭐야? 변수가 되겠지. 몸무게가 변수고. 그놈이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X라는 놈은 정규 분포 60에 6을 따릅니다. 적재 중량이 549 이상이면 경고음을 내도록 하는 설계되는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야. 근데 몇 명을 가지고? 9명을 가지고 했네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X바라는 놈은 뭘 따를 거야? X바는 60을 그대로 따라가고 시그마는 뭘로 나눴어? 9로 나눠줘야지. 9로 나누니까 9, 3의 제곱, 2의 제곱을 따른다. 이 말이 되겠네 이제. 표본 평균은 내가 한 명 뜯어가지고 그거의 분포를 따지면 이렇게 따른다 이 말이지. 그러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X바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을 갖고 한다고? 9명을 가지고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이 9명을 전부 다 모아야지. 한 명의 표본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9명이라고. 한 명의 분포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9명을 분포로 갖고 하니까 우리는 P9X바가 얼마? 549 이상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엄마 이해되니? 근데 얘는 x바가 9, 6에 54, 9, 1 이러면 되겠네. 그럼 풀릴 수는 있겠네. 얘가 2니까 1이니까 0.5네요. 0.5보다 크다니까 요거 빼주면 되겠지. 얼마야 그러면? 0.3085인가? 그래 되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잘 봐. 이런 식의 풀이 방법도 있다. 잘 봐. 요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이미 추출한 9개가 탑승을 했습니다. x바가 몇 개 있다? 9개가 있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9x바의 분포도 있겠지. x바는 한 명의 몸무게야. 분포가 있으면 9x바의 분포도 있을 수 있겠잖아. x바가 이렇게 따라 9x바는 변수가 달라졌잖아. 이게 좀 어려운 문제야. 우리가 지금 통계 쪽에서는 변수 바꿈이 중요하다. 변수 바꿈이 중요해. 그러지? 왜? 어려운 변수를 쉬운 변수를 가지고 어려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확률 계산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 x바의 분포를 가지고 우리는 9x바의 분포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거지. 왜? 얘는 평균이잖아. 2x바야. 그럼 이 9x바는 9만 곱하면 되잖아. 이해되니? 이해됐어? 평균인데 9x바가 뭐 9만 곱하면 되잖아. 얘는 분산은 어떻게 돼? 2의 제곱 표준 편차 2 9를 곱하면 시그마 9x바는 9 시그마 x바가 되잖아. 그러면 9이 18의 제곱을 따른다. 이 말이 된 거야. 되니? 그러면 P 9x바가 5, 4, 9보다 클 확률은 P 9x란 놈이 표준 편차가 18이고 549에서 평균을 뺀 놈으로 변수가 달라지겠다 이 말이 되겠지. 9x바를 하나의 변수로 본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면 pg가 얼마야? 0.5가 되는 똑같은 표현법이 되겠다 이 말이지. 되니? 둘 중에 한 가지 연습을 해주면 되는데 변수 바꿈을 이해를 하려면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 연습하는 게 좀 좋을 거야. 두 번째 방법으로. 알겠니? 보통 이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떤 유의 문제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엘리베이터 얘기했지? 알겠지?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가 사과 같은 경우가 사과 한 개의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뭐 400g에 뭐 표준 편차 뭐 10의 제곱을 따른다 이 말이야. 되니? 근데 이 사과가 우리는 박스를 판단 말이야. 그럼 거기 박스에가 몇 개가 들어갈 거야? 20개가 들어갈 거야. 20개 너무 많네. 10개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 얘 무게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뭐 우량이고 어느 정도 밑으로 가면 불량이 되겠지. 그러면 x바의 분포가 있을 것이고 그놈을 10개를 모아가지고 10x바의 분포가 또 있을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한 개를 가지고 분포가 나오면 한 개의 표본 평균의 분포가 나올 것이고 그놈을 세트로 가면 거기다 곱하면 또 그거에 대한 분포를 또 구하면 된다 이거지. 그거는 우리의 뭐야? 변수 바꿈에 대한 이해만 되면 되겠지. 요 말이잖아. 9x바는 9x바가 되고 v 시그마로 적을게요. 그냥 시그마가 더 편할 것이니까 시그마 9x바는 9 시그마 x바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지.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새로운 분포를 9x바의 변수를 가지고 새로운 분포를 적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요거의 분포에 변수 자체가 9x바가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헷갈리면 변수를 다른 문자로 바꿔도 되고 여기다 y로 쓰면 되잖아. 이렇게 느낌이 별로 어렵지 않잖아. 여기가 y 값이 들어가겠지. 549가 들어가겠죠. 됐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요게 이제 문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이게 통과되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x바의 분포를 찾는 거야. x바의 분포를 찾는데 x바의 분포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바의 분포를 우리는 뭘 이용해서 푼다? x의 분포로 가지고 x바의 분포를 계산하는 거. 이해 되니? 변수 바꾸면 그것도 거의 대부분. 이해 되니? 오케이. 여기까지 가지고 책은 마무리 지어놓고 쌤 마무리 지어오고요. 다음 주에. 자, 다음 주는 우리가 토요일까지만 수업을 하고 일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이해되니? 그 다음에 교재는 다음 주에 결정을 합시다. 일단. 알겠나요? 선생님 혹시라도 그 정에